중국에서 난리 날 정도로 유명한 스타가 막상 해외로 나가면 누구세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톱스타의 해외 굴욕담을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국에서는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기자들이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대는 그 슈퍼스타들. 그런데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갑자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굴욕의 순간들은 대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믿기 힘든 반전 스토리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팬들의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는 배우나 아이돌이라고 해도 일단 해외로 나가면 평범한 일반인처럼 인식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톱스타들이 해외에서 겪었던 인지도 굴욕담을 중심으로 중국 연예계와 한국 연예계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중국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해외에서의 반응이 생각보다 냉랭하구나 같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려는 것은 중국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던 프로젝트 걸그룹 사례입니다. 이 팀은 중국에서 정말 막대한 팬덤을 자랑하고 앨범을 낼 때마다 엄청난 매출을 올려 슈퍼스타 중의 슈퍼스타라는 호칭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외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갔을 때 벌어진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항에만 나타나도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길거리를 마비시킬 정도의 인기를 누리는 멤버들이라 이들이 유럽 촬영을 떠날 때 혹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일반 행인들은 촬영 장비를 보고도 어딘가에서 온 유튜브 크리에이터인가 보다 혹은 동양인들이 영상 찍고 다니네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내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는 이들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심지어 더 당황스러운 건 가끔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너희 한국에서 왔니? 하거나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그룹 멤버들이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 우리는 중국 최고의 슈퍼스타야 라고 외쳤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방송에 자세히 담기진 않았어도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스타들이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구 규모나 내수시장은 워낙 방대해 자국에서만 성공해도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팬덤을 직접 키울 필요 없이 이미 중국 내부만으로도 충분히 거대한 팬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 활동이나 글로벌 프로모션에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막상 해외에 나가면 이들이 누려왔던 인지도가 전혀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한 유명 배우가 이탈리아로 촬영을 갔을 때 겪은 일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는 어린 시절부터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왔고 중국인의 입장에서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기를 자랑하는 톱스타입니다. 그런데 해외 예능 촬영 도중기를 잃고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 도움을 청했는데 현지 종업원이 길 안내를 다 해준 뒤에 한국어로 인사를 건넨 거예요. 순간 그 배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I'm Chinese 라고 외쳤다고 하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촬영 기간 내내 외국인들이 이 배우를 보고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거나 한국어로 말을 걸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겁니다. 중국에서야 말 그대로 국민 스타 대접을 받지만 해외에서는 동양인 K-팝 팬덤이 넓은 한국인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자꾸 한국 사람으로 오인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는 한국에서도 벌어집니다. 한 중국 여배우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경호도 없이 나타났다고 해요. 중국이었다면 그런 모습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어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요청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기대했던 건지 캐리어 위에 앉아서 춤을 추듯 장난스럽게 몸을 흔드는 신용까지 했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저 힐끗 보거나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다는 후문입니다. 이 여배우는 중국에서 드라마 주연으로 활약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은 인물인데 막상 해외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고는 꽤나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죠. 이렇듯 중국의 톱스타들이 해외에서 굴욕을 겪는 사례는 의외로 자주 들려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방금 언급했듯 자국 내수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만 스타가 되어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나니 해외에 나가서까지 인지도를 쌓으려는 동기가 한국 등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일찌감치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렸고 이를 위해 글로벌 팬들이 접근하기 쉬운 전략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아이돌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 결과 해외에서 동양인 연예인을 보면 한국 연예인인가 하고 묻는 사람이 많아졌고 K-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 스타들조차 한국인으로 오해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검열과 애국주의적 성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중화 사상을 부각하거나 정부가 장려하는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해외에서 큰 공감을 얻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홍콩 무협 영화, 액션 영화 등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던 시절과 달리 지금의 중국 드라마나 예능은 해외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부 정치나 가치관을 강하게 반영한 콘텐츠를 굳이 찾아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연예인들이 노출되는 기회도 적어지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K-팝 그룹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여러 그룹들이 빌보드나 해외 시상식에서 활약하며 동양권 아이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졌고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한국 드라마들은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해 전 지구촌의 시청자들에게 파급력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어쩌면 해외에서는 동양인 연예인을 보고 제일 먼저 한국인이라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연예계 내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가려는 움직임이 점차 생기고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중국인 연습생들이 직접 한국 기획사에 들어와 혹독한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데뷔 문턱이 워낙 높아서 포기하고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한국 데뷔에 실패했다가 중국으로 귀국해 배우나 가수로 전향하여 크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배우는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끝내 데뷔조에 들지 못해 좌절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자국에서 톱스타가 됐다는 서사가 회자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한국 연예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면 그렇겠느냐 하는 반응도 있었고 결국 중국도 한국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했구나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 톱스타들이 해외에서 이런 굴욕을 계속 겪게 될까요?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중국도 언젠가는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 검열, 애국주의 강조, 문화산업 정책 등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많아서 한국처럼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파고들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중국 내부 시장만 해도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인지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스타들도 많습니다. 결국 중국 연예인들이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중국 엔터 업계가 전 세계 표준에 맞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중국 톱스타들이 해외 촬영을 갈 때마다 생기는 해프닝이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자국에서는 걸어다니기조차 힘들 만큼 인파가 몰리는 인물이라도 막상 외국에 나가면 아예 누구세요?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 중국 팬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고 정작 당사자들도 해외에서도 나를 알아봐주겠지 했는데 의외의 차가운 반응을 마주하니 당혹스러운 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그 스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연예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과 뒷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 연예계가 이대로 내수시장 위주로만 활동을 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한류처럼 전 세계 곳곳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될까요? 해외로 나갔을 때 이 스타 정말 중국에선 유명한데 왜 아무도 모를까? 하는 갭을 줄이려면 중국 역시도 전 세계 팬덤 문화나 SNS 확장 전략 같은 부분에서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K-팝은 한국에서 시작해 글로벌화되는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밟아왔고 지금도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중국도 향후 시간을 들여 전략을 정비한다면 한류 못지않게 전 지구를 무대로 활약하는 스타들을 배출해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오늘 언급된 것처럼 해외에 가면 한국인으로 오인받거나 아예 인지도 자체가 없어 민망한 상황에 직면하는 굴욕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팬들은 상당히 억울해하지만 또 해외에서는 중국 스타들 콘텐츠를 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잘 모른다라는 입장이니 양쪽의 온도 차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톱스타들이 해외에서 겪은 여러가지 굴욕 사건과 그 배경, 그리고 중국 연예계와 한국 연예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국 연예인들의 내수시장 의존도, 정부 검열 문제, 애국주의적 콘텐츠의 한계, 반면에 세계 무대를 향한 한국의 전략적인 확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의 대형 엔터 회사들이 전략을 바꿔서 글로벌 팬덤을 적극 유치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국에서도 해외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중국은 이미 내수가 크니 굳이 해외 나갈 필요가 없다는 시각, 혹은 일단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려야 문화 콘텐츠가 확산될 텐데라는 관점까지 다양한 시각이 가능할 듯합니다.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에 대한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새로운 싱글 넘버 원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로제는 얼마 전 브루노 마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발표한 히트곡 APT를 통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이제는 그 곡의 열기를 이어받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싱글로 다시 한번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제가 직접 작사한 곡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특히 이 곡은 단순히 감미로운 멜로디를 넘어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고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과연 넘버 원걸이 APT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글로벌 히트곡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넘버 원걸은 발매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로제가 직접 작사한 곡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로제는 블랙핑크로 데뷔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악플과 비난 속에서 가수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곡은 그러한 상처를 솔직하게 담아낸 동시에 이를 극복해 더 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들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넘버 원걸은 그런 팬들에게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쓴 곡이에요. 곡의 가사는 단순히 슬픔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믿으라는 메시지를 통해 팬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특히 가사의 일부가 공개되었을 때 팬들은 깊은 공감을 표현하며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넘버 원걸은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발매 첫날부터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즉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사의 일부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후렴구의 가사. 난 세상에 하나뿐인 넘버 원걸,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거야. 이 구절은 로제의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곡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로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 같다 며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제의 SNS에는 수많은 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제가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준 것이 너무 고마워요. 이 곡을 들으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또한 유명 해외 아티스트들도 이 곡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SNS에 로제의 새로운 곡을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녀의 음악은 늘 특별하다 며 그녀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제의 넘버 원걸은 단순한 히트곡 그 이상입니다. 이 곡은 그녀가 가수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팬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픔을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하며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곡이 브루노 마스와의 콜라보레이션 곡 APT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글로벌 히트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로제는 이번 곡을 통해 팬들과 더욱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K-팝의 놀라운 순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다 K-팝 때문이래요. 할리우드의 상징인 돌비 극장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돌비 극장은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K-팝 시상식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 세계 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 뉴욕타임스 문화부 기자입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공연과 이벤트를 취재했지만 오늘 목격한 장면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한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최고예요. 같은 응원 구호를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 음악 시장에서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성공은 상상조차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돌비 극장은 환상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전 세계에서 모였지만 한국어로 된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 팬덤이 아니라 K-팝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무대에 오른 아티스트들은 격렬한 춤과 안정적인 라이브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수십 명이 완벽하게 맞춘 칼군무는 군사 퍼레이드를 방불케 했고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특히 조명을 활용한 연출은 기술적으로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무대의 홀로그램 효과와 팬들이 사용하는 응원봉, 일명 K-팝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의 파도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공연의 화려함 뒤에는 철저한 준비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본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은 공연 직전까지도 안무를 점검하고 음향을 테스트하며 빈틈없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연습합니다. 1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죠. 이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아티스트들의 준비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동작 하나, 발음 하나까지 완벽을 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저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연 후 여러 음반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할리우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K-팝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의 완성도와 창의성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K-팝은 이미 글로벌 음악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됐어요. 또 다른 관계자는 K-팝의 훈련 시스템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통해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가 K-팝을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어요. 팬들도 이 공연을 단순한 관람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K-팝은 음악을 넘어 삶의 방식과 철학을 공유하는 문화이자 공동체였습니다. 공연 중간 휴식 시간,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제게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에요. 힘든 날들에 위로를 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어요. 또한 한 히스패닉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게 됐고 한국 음식을 즐기게 됐어요. 김치와 불고기는 이제 제 삶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K-팝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돌비 극장에서 열린 K-팝 시상식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도약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이 순간은 한국이 세계 음악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돌비 극장을 나서는 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악 시상식이 아니야. K-팝은 이제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K-팝이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화제의 신곡, 바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열광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은 발표 후 단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곡의 멜로디나 가사뿐 아니라 한국의 술자리 게임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점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신곡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어떻게 전 세계에 알렸는지, 또 왜 이렇게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 텐데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보여준 음악적 케미와 이 곡이 담고 있는 한국적인 요소들을 알아보며 K-팝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발표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제는 블랙핑크 활동으로 이미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에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브루노 마스와 함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죠. 이 곡의 탄생 과정부터 음악적 특징까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처음 만난 것은 1년 전 한 시상식 뒷자리에서였습니다. 서로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브루노는 한국 문화와 K-팝의 독특한 매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로제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유쾌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로제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문화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화는 결국 아파트라는 곡의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브루노는 이 대화를 통해 음악으로도 이런 놀이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번 곡입니다. 아파트 게임은 룰이 간단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주는 술자리 게임으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놀이입니다. 게임의 방식은 손뼉을 치며 아파트를 외치는 구호를 따라가는 것인데요. 규칙 자체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단순하지만 상대방과 손이 맞닿거나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설렘이 생기는 것이 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특히 브루노는 이 게임의 리듬감에 주목했습니다. 게임에서 느껴지는 일정한 박자와 반복적인 구호가 음악적으로도 흥미로운 요소였고, 이를 활용해 곡의 8비트 드럼 비트를 만들었습니다. 로제는 이 게임을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브루노와의 협업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말했죠. 아파트는 단순히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곡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실험적인 곡입니다. 첫 번째는 리듬과 멜로디의 독창성입니다. 인트로에서는 아파트 게임의 구호처럼 들리는 아파트 라는 외침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청중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곡의 중반부에서는 브루노와 로제가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가사가 이어지며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생동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로제와 브루노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로제의 맑고 섬세한 보컬은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브루노의 소울풀한 목소리가 이를 받쳐줍니다.
두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팝과 K-팝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사운드를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적 요소의 세밀한 반영입니다. 가사에는 아파트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의 술 문화, 예를 들어 소맥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는 해외 팬들에게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신선한 재미를 제공했습니다. 아파트는 발표 직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튜브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아파트 게임이 뭐야? 라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죠.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는 팬들이 직접 아파트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리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게임의 단순함과 중독성에 빠진 팬들은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게임을 재해석하며 즐겼습니다. 한 일본 팬은 이 게임은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최고의 놀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고, 미국 팬들은 아파트 게임과 소맥을 꼭 해보고 싶다며 한국 술자리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풀어질 줄은 몰랐다. 로제와의 협업은 나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로제 역시 브루노 마스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는데요. 브루노는 단순히 훌륭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다. 그와 함께 작업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이처럼 두 아티스트는 서로의 음악적 감각을 존중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아파트의 성공은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술자리 게임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글로벌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죠. 브루노는 이를 두고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며 K-팝의 힘을 극찬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히 한 곡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음악적 케미를 보여준 동시에 한국의 술자리 게임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이 곡이 보여준 K-팝의 문화적 확장성은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곡은 단순히 히트곡 그 이상으로 음악을 통해 문화를 연결한 새로운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K-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歌词呢？啊，帕子啊，帕子。진짜 모르는데? 야, 나 아파트 뭐? 잠깐만요. 아, 예, I know, yeah. Don't you let me, baby. Can you play 아파트 by Bruno Mars? 아파트. 이거. 아, 오케이. Thank you.